다시 볼까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가 다시 그릴 건데요. 자, 순서대로 색상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이 되겠고요. 2번은 단면선이 되겠고요. 3번은 마감선이 되겠고, 4번은 문자가 되겠고, 5번은 해치가 되겠고, 얘는 단열재로 들어가죠. 자, 중심선이니까 로드 센터. 자, 단면, 마감, 문자, 해치, 네, 단열이니까 배팅. 하나 더 있네요. 인면은 흰색입니다. 컨티뉴. 자, 요렇게 쭉 세팅해 보시죠. 이 중에 누굴 커런트로 잡냐면 단면을 커런트로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얘를 제일 많이 쓸 거거든요. 여기서 다 레이어를 나눠 가지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그릴 겁니다. X라인, 그리고 0도, 90도, 옵셋 4200. 이제 많이 그려서 이제 금방 할 거예요. 1800, 1600, 1900, 4500. 이제 트림으로 자르고 다시 위로 옵셋 4300, 2400, 3000.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다시 옵셋 1300, 자, 트림으로 다시 한번 자르고요. 옵셋 3300, 4000, 3600, 트림으로 자르고요. 옵셋 2100, 옵셋 1200.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이때 여기만 선을 다시 그려서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다시 내려긋고요. 다 지웠습니다. 얘네들은 중심선이니까 레이어를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LT 스케일은 50으로 놨고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MN 스타일. 자, 뉴 W200, 컨티뉴. 자,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아마 그때 제가 이쪽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벽 200mm. 자, 오케이. 하나 더. 뉴 W 420, 컨티뉴. 자, 애드 220, 다시 애드 320. 자, 컨티뉴. 하나 더 선택하고 뉴 테스트. 이건 연습이에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캡이라는 게 뭐냐면 마감입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죠?
스타트 부분을 라인으로 뚜껑을 막겠습니다. 라인으로 막힌 거 보이시나요? 끝에도 라인으로 막겠습니다. 막힌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어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M라인, 자 스케일 1, 막힌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M라인, MS 스타일, 자 모디파이, 자, 라인이 아니고 아우터 아크, 바깥쪽으로만 호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너 아크, 안쪽으로도 호가 이렇게 생깁니다. 호로 막는다는 얘기예요. 자, M라인 어떻게 되나요? 호로 막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MS 스타일, 자 모디파이, 자, 그 아래 보면 디스플레이 조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마디가 생겨요. 어디에 마디가 생기냐면 벌텍스가 있는 자리에 마디가 이렇게 생깁니다. 훨씬 더 보기 좋아지죠. 자, 다시 봅니다. MS 스타일, 자 모디파이, 그 다음 필, 채우기,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채우기. 예를 들어서 바이 레이어로 체크했습니다. M라인 잘 그려지고 있죠? 싹 채워진 거 보이시죠? 하나씩 해보시죠. M라인,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스케일 1, 그 다음 스타일 W420, 자 마지막은 클로즈. 다시 그리고 스타일을 W200으로, 그래서 선들을 연결하면 됩니다. ML 에디트죠. ML 에디트 중에 머지 T 남기고 통과하고, 자, 남기고 통과하고, 자 오늘은 에러 없이 다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다 해놓고 분해, 창문을 만들어야죠. 여기 창문은 얼마짜리인가요? 1200짜리나 1500짜리나 둘 중 하나 쓰면 되죠. 자 렉탱글 골뱅이 1500, 150 분해하고요. 옵셋 45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한 번 더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60, 옵셋 30, 그 다음 옵셋 35mm 필렛 트림
그리고 여기 지워졌네. 60. 자, 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문 하나 그려보시죠.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면 돼요. 그룹을 짓던가 블록을 만들던가.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시렵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룹을 쓸 겁니다. 그룹을 쓰는 게 간편하니까.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옵셋 1500 나누기 2.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여기 끊으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옵셋 100mm. 뭔가 이격을 띄워야 돼요. 뭔가 간격을 띄워야 돼요. 그러면 다 100mm 보시면 맞아요. 왜냐면 여기가 벽돌 한 장 크기거든요. 이렇게. 자, 필렛. 우리 도면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다시 볼까요? 100mm 트림. 이렇게 두 가지 다 통용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벽체입니다. 여기가 벽체예요. 시공 순서상 벽체를 먼저 만들어요. 얘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상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 동시에 시공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게 그냥 약식인 거예요. 이게 약식이, 왼쪽 게 약식이고 오른쪽이 시공 순서대로 그냥 투상을 한 겁니다. 뭐 어쨌든 둘 다 움직여요. 자, 그룹 지은 걸 이제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카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딱 마감하면 되겠군요. 자, 하나 그려보시죠.
점심 먹고 이어서 계속하죠. 자, 문도 역시 100mm 띄웁니다. 이 끝에 선을 닫아서 끝을 닫고 똑같이 100mm 옵셋 100mm. 자, 문은 900mm죠. 옵셋 900mm 트림. 자, 역시 조금 떨어뜨려 놓고 만들어 봅시다. 200, 마이너스 900. 자, 분해하고 옵셋 40mm 트림. 저는 문지방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하나 다시 그리고 옵셋 35mm. 자, 렉탱글을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로테이트. 그 다음 아크. 시작 중심 반지름, 아니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자, 역시 그룹. 자, 그래 놓고 이동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문이 이렇게 열려야죠. 만약에 이렇게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이쪽으로 열려버리면 여기가 데드 스페이스가 나는 거죠. 죽은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문이 이렇게 열리면 요 부분만 데드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전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문 여는 거에 따라서 공간 활용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방문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다시 또 보죠. 전부 다 개구부를 먼저 내세요. 자, 옵셋 100mm, 900mm 트림. 자, 그 다음에 자, 로테이트. 이건 안 되겠네요. 로테이트. 자, 이번엔 블록. 로테이트. 자, 전부 다 문을 다 달아 보시죠.
이 부분 여기가 미닫이문이죠. 보이시나요? 여기 미닫이문, 여기 미닫이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창문은 미석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문을 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열린다는 얘기죠. 미닫이는 이 창문 자체가 벽 안이나 혹은 벽 뒤로 숨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겠죠.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900mm. 자, 트림으로 여기를 끊어주면 일단 개구부는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문 두께가 30mm니까 35mm니까 옵셋 50mm, 벽 안쪽으로 이렇게 옵셋 900mm.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문이 이제 들어가야 될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렉탱글 900,350 350이래 900,35. 자, 이동하기. 이 문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한 10mm만 이렇게, 10mm도 아니네요. 한 5mm 정도? 뭐야? 50, 35. 이동하기 15 나누기 2.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네요. 자, 그럼 미석이문이 된 거 미닫이문 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문 뒤에 놓던가 아니면 문 중간에다가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KS 제도 통치기입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에는 지금 테두리 선이 10mm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두 개는 여기가 20mm로 되어 있습니다. 묶을 때 그러니까 A 여기 DCCC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가 20mm로 저는 배웠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얘도 또 다른 제도 통치기입니다. 글자 크기에 대한 제도 통치기예요. 자, 찾아보죠.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이제 뭐 이런 거. 여기 정북과 도북이 있습니다. 정북과 도북 무슨 뜻일까요? 북은 북쪽을 뜻합니다. 이해되시죠? 도북은 도면의 북쪽이요. 도면의 북쪽. 정북은요. 말 그대로 그냥 그 지도상의 북쪽. 그러니까 도면을 그릴 때 우리는 보통 도북 방향을 원칙으로 해서 그립니다. 도면의 북쪽을 그리는데 어떤 경우는 정북 방향으로 도면을 놓고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A0, A1은 최소 20mm, 그 다음 A2 이하는 10mm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 다르죠. 그죠? A0하고 A1은 20mm를 써도 괜찮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면이 너무 크니까 테두리 여백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20mm를 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표제란에 대한 얘기 있고, 여기 척도 넘어가고, 여기 있네요. 얘가 글자 크기들이에요. 1.5일 때, 2일 때, 2.5일 때, 3일 때 0.5mm 단위로 커지는 거 보이시죠? 자, 1.5입니다. 그러면 자, 축척 10분의 1이면 얼마가 돼요? 1.5 곱하기 10 하니까 15mm가 되는 건가요? 네.
그냥 그대로 곱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뭐 단위는 밀리미터스라고 되어 있고 선굵기 넘어가고 문자도 넘어가도 되겠고 여기 문자의 높이 2.5 이렇게 해서 20mm까지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2.0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얼마부터 시작해요? 1.5부터. 그러니까 1.5부터 이렇게 쭉 작은 글씨가 1.5에서 여기 3mm 요 사이가 가장 보기 좋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치수기입이니까 넘어가고 이건 레이어, 네, 레이어도 안 나와 있고 보통은 출력할 때 흑백으로 출력합니다. 뭐 이건 나머지 여기는 이게 전부 다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죠. 삼각법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평면도 배치동은 북을 위쪽으로 하여 작도합니다.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쪽이 북쪽이란 뜻이에요. 이게 도북 방향입니다. 도면의 북쪽을 씁니다. 도면의 북쪽을 위로 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척도는 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경사라는 거 있죠? 이게 물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 선에 대해서 우리 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 고딕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어저께인가요? 그제 공부했죠? 그 다음 수직도는 15도 경사 15도까지. 그 다음에 네 자리 숫자 그러니까 네 자리수 이상의 숫자는 세 자리마다 이제 점을 천단위 자릿수를 찍어라 이런 얘기죠. 천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어야 돼요. 왜요? 단위 환산이 빨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건 이제 치수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치수 기입할 때 다시 또 나올 거고요. 뭐 이건 넘어갑시다. 다시 또 나올 거고 표제란 도면 크기. 자, 이게 도면 부호들이죠. 전에 평가 때 한번 나왔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그 WT가 잘못된 거죠. 랭슨, 하이트, 위드, 티크니스, 웨이트, 에어리아, 그 다음에 볼륨, 다이아메타, 라디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요거 단면의 위치하고 요거 레벨 위치, 단면 위치 요런 것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또 그려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문들 나오네요. 그죠? 자, 일반적인 문일 때, 자, 외여다지문, 쌍여다지문, 자재여다지문. 여다지문, 쭉 다 그려봤을 거고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얘는 문 있고 얘는 문이 없죠. 다시 확인. 자, 여기 문 표시가 있죠. 네모나게. 그죠? 근데 얘는 어떤가요? 없죠. 축척이 너무 크면 안 그리고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외여다지문, 미다지문이죠. 자, 여기도 보면 어떤가요? 그냥 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축척이 너무 크면 이렇게 약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건 아주 FM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완전 정식대로 그리고 있는 건데 제가 약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미서기문, 2장 미서기문, 4장 미서기문. 그 다음에 이런 건 회전문. 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회전창 같은 거, 망사창이라든지 오르내리창 같은 거. 자, 창문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벽, 콘크리트 벽. 여기 콘크리트 보면은 여기 굵은 선이죠. 이게 선 3개 그린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블록벽, 벽돌벽. 네.
요런 거 해칭, 요런 지반선이라든지 잡석이라든지 우리 요거 이제 다 그리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갈모래, 그 다음에 요거 석재, 인조석, 콘크리트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강자갈이라든지 깬자갈, 철근백은일 때 이렇게 각각 표시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일 때, 그 다음 이제 블록벽일 때, 자, 요거 치장재가 있고 구조재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목재입니다. 둘 다 나무예요. 근데 위에는 치장이고 아래는 구조입니다. 치장이란 얘기는 아름답게 꾸미고자 할 때 쓰는 목재들. 치장재일 때는 위에처럼 45도 사선으로 쭉쭉쭉쭉 그리면 되고, 구조재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구조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힘을 떠받든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받치는 목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X 표시나 사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철제라든지 요거 차단재, 요거 저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중심선 뭐 이런 거 기준선들, 자, 위치 기준선들, 나중에 이런 걸 하나씩 그려볼 거고요. 지금은 뭐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네요. 아이고. 자, 서클 반지름 5mm, 쿼드란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폴리곤 4개, 중심점, 서큐 시크리브드,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자, 그 다음 로테이트, 중심점 잡고 45도 회전, 자, 선 연장, 자,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나머지 금방 되네요. 자, 금방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텍스트, 저스티피, 미들, 자, 중심점 클릭해주고 2.5mm, 네, 5mm니까 2.5mm 엔터, 영도 A. 자, 그러면 단면 방향 된 거 맞습니까? 자, 그려보시죠. 서클, 자, 반지름 5mm 똑같이 갈까요? 그 다음 폴리곤 똑같이 4개, 중심점 지정해주고 외접합니다. 그 다음 라인 긋고 로테이트, 마이너스 45도, 자, 트림, 여기까지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죠? 자, 카피, 로테이트, 그리고 로테이트 90도. 자, 다시 이번엔 얘 옆으로 치우고, 이번엔 미러 대칭이죠. 자, 패치, 텍스트 2.5 0 A, B, C, D.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A 방향, 이쪽에 있는 면, 얘는 이쪽 방향, 이쪽에 있는 면, C는 이쪽에 있는 면, D는 이쪽에 있는 면,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럼 얘를 복사를 해볼까요? 카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자, 몇 배가 커져야 돼요? 최소 50배에서 100배가 커져야 되는 거죠. 50배. 그러면 보이시나요? 그럼 이쪽 방향이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되겠군요. 이거를 자, 카피. 여기도 여기도 다 놓고 이렇게 다 놓고 작업 다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놓고 그려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A 방향의 인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 방향의 인면 여기까지만. 여기는 거실이니까 공간이 다른 거죠.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돼요. 그럼 이쪽이 인면으로 보이냐? 그러면 안 그립니다. 딱 눈으로 보이는 여기까지만 그릴 거예요. C 방향이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저는 C 방향을 딱 여기까지만 그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 방향에서 보면 요게 D 방향이죠. 근데 여기 면을 D의 방향으로 넣을 겁니다. 투상으로는 안 보이는 게 맞아요. 그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다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복사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얘네들을 복사를 해줍니다. 여기가 A의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놔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까지네요. 우리가 보는 모습 딱 여기까지가 A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놓고,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 자, 라인, 자, 트림, 그 다음 옵셋 2400. 자, 선 연장하고요. 그러면 여기 벽부터 여기 벽까지 되는 거죠. 자, 천장 240은 이 반자 높이 240 또는 실링 높이 240은 그냥 보편적인 걸 따지는 거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옵셋 100mm. 얘는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선, 에이, 안 들어가네. 자, 중심선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도 이렇게 중심선까지 연결해 주세요. 이제 보통 몰딩이라고 합니다. 벽에 붙어 있는 걸 몰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몰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래쪽으로는 걸레바지, 위쪽으로는 저 반자돌림을 몰딩이라고 합니다. 천장하고 벽하고 만나는 부분에 쭉 보시면 나무 막대기로 다 막아놨죠. 그죠? 왜 막아놨을까요? 천장하고, 그러니까 벽하고 천장하고 이렇게 딱 시공을 하면, 그러니까 정밀 시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약간씩 틈이 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저 틈을 보면 예쁘다고 느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천장하고 벽하고 만나는 부분에 조금씩 틈이 져요. 이제 그 틈이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나무 막대로 이렇게 막아 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학원이니까 저렇게 네모난 막대로 막아 놨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좀 이쁜 걸로 막아 놨을 겁니다. 저 몰딩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반자 돌림이라고 합니다. 천장을 건축용어로 반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자를 돌려서 막았습니다. 반자 돌림입니다. 요즘은 시공이 무몰딩이 요즘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몰딩이 없는 시공. 근데 몰딩이 없는 시공을 하려면 굉장히 정밀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작업자가 죽어나는 거죠. 그 인테리어 업자에서 인테리어 회사들이 우리는 무몰딩 시공해요. 우리 기술력 좋아요. 이제 그러고 나와요. 당연히 기술력은 좋죠. 기술자들 갈아서 만든 거니까. 그잖아요. 기술자들이 이거 딱 맞춰서 시공하려면 실력이 많이 좋아야죠. 그만큼 가른 거죠. 요즘 무몰딩 시공인데 쟤네를 몰딩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 바닥에도 있단 말이에요. 바닥은 걸레바지요. 걸레바지 높이가 천차만별입니다. 한 80mm부터 시작해서 80, 100, 120, 150 이렇게 있어요. 너무 높게 쓰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보통 100mm 쓰라고 해요. 외우기 쉬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래쪽에다가는 먼저 이렇게 100mm 걸레바지를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걸레바지를 넣어 놓으면 돼요. 그 다음 이 위쪽으로 36mm 얘는 크기가 36 곱하기 36입니다. 네모난 거예요. 정사각형 네모난 걸 쭉 놓았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옵셋 100mm. 여기 100mm 아니네. 여기 딱 붙어 있네요. 자, 렉탱글 골뱅이 900, 2100. 여기는 걸레바지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걸레바지 지워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내린 다음 렉탱글 골뱅이 900, 2100. 여기도 똑같이 내려서 렉탱글 골뱅이 900, 2100. 개구부를 먼저 찾아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조인. 자, 개구부를 그려 보시죠. 그 다음에 문틀을 그려야죠. 옵셋 40mm. 얘는 문틀이 없군요. 45mm. 자,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대각선. 여기에는 문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화살표만 그려주면, 이거 문이 열리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더 이상 표현할 게 없네요. 문 손잡이까지 표현하면 될까요? 옵셋 900, 그 다음 옵셋 60, 서클 반지름 30, 옵셋 60, 서클 반지름 30. 자, 그러면 기본 모습은 만들어지겠군요. 자, 얘가 A 방향의 인면도가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B 부분입니다. B는 여기밖에 안 돼요. 역시 똑같이 복사를 해서 가져갑니다. 자, 카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얘도 회전시켜야 돼요. 로테이트.
이렇게요. 자, 그럼 똑같이 라인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겠죠. 옵셋 100mm, 트림 옵셋 2400, 트림 다시 한번 2100, 필렛 조인 100mm 옵셋, 트림 36mm, 트림 옵셋 40. 자, 방향이 이쪽이네요. 라인 미드 포인트 옵셋 900, 60, 서클 반지름 30, 나머지 삭제.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려보시죠. 이죠. 여기 B 부분, 여기 저는 조금 넓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B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와서 이렇게 꺾어진 거죠. 여기 단면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벽체 끝까지 와서 끊어야죠.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끊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게 벽체고 벽체의 중심선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갔잖아요, 벽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조금 넓은 이유가 그겁니다. 자, C 부분은 저는 여기까지만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만 쓴다고 했어요. 역시 카피.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로 놓고 못 써요. 돌려야 됩니다. 로테이트 180도를 그대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왼쪽, 그죠? 구부러진 쪽이 왼쪽, 이렇게 구부러진 쪽이, 이쪽은 오른쪽. 뒤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꺾어진 점, 바닥, 여기는 벽체, 중심, (2400) 그 다음 여기는 미석이죠. 옵셋 100mm, 옵셋 36mm, 옵셋 2100. 자, 필렛. 근데 얘는 문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인 사각형 모양이 되고 옵셋 40mm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트림으로 정리하고요. 라인, 아니 옵셋 뭐 60mm 그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30mm, 트림. 이거 중문이죠. 중문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보이는군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제가 D는 이렇게 그린다 그랬어요. 그죠? 자, 원래는 D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요. 그죠? C를 보면 여기와 여기가 보이는 게 맞고요. 근데 제가 조금 특이하게 그릴 겁니다. 자, 카피.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을 보는 거잖아요. 회전해야 돼요. 로테이트. 자, 90도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자, 여기를 펼칠 겁니다. 자, 로테이트.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라인. 여기죠. 펼쳤습니다. 쭉 펼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개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항상 0도 90도로만 벽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다른 각도도 벽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벽을 쭉 펼치시면 돼요. 다만 벽이 구부러진 자리는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얘를 옆으로 같이 밀어 볼까요? 자, 라인 옵셋 2400. 자, 우리가 그리는 벽은 여기까지예요. 요만큼. 자, 트림으로 싹 끊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자, 트림. 이렇게네요. 그 중에 여기가 접힌 구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접힌 구간이죠. 접힌 구간을 선을 그려주세요. 자, 옵셋 100mm. 자, 36mm. 그 다음 트림. 그 다음 여기네요.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900, 2100. 자, 트림. 자, 분해하고요. 다시 조인. 그 다음 옵셋 40mm. 라인 미드 포인트.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900mm 60mm 서클 반지름 30mm.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되고요. 여기다 하나 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서클 2포인트 60mm. 그 다음 폴리곤 삼각형. 중심점은 여기. 인시크리브드 요렇게요. 그 다음 해치. 이때 사용되는 해치는 얘입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도 복사해 줍니다. 이건 무슨 자리예요? 꺾인 자리죠. 여기다가 다시 텍스트를 씁니다.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중심점의 위치. 자, 똑같이 지정하고요. 글자의 높이 2.5 곱하기 50.
250 나누기 2네요. 자, 여기다가 90도 90% D. 자, 이동하기 조금 가까이 붙었네요. 카피. 몇 도가 펼쳐졌는지를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해치. 자, 마지막으로 저는 벽지 모습까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쭉 접혀있던 벽을 어떻게 했다고요? 펼쳤다고요. 그래서 이걸 전개도라고 합니다.